네, 민코치의 플래너 함께 쓰기. 오늘은 주간 리뷰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간 리뷰 시작했고요. 요번 주에 쭉 말씀드렸던 저 카드 뉴스들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리고 주간 피드백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희 첫 번째로 요번 주에 보여드렸던 제 페이지가 뭐였냐면 요 페이지였죠.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풍요로운 내면 세계의 감각을 반영해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충동을 더 강하게 느낀다. 그러니 지금 진실한 나를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따 강연 시간 할 얘기 지금 하면 안 돼요. 네, 강연 시간에 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이게 말이 자동적으로 자꾸 이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하면 안 되고요. 자, 어쨌거나 자기의 본 모습이 뭔지 아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떤 형태로 말할 것인가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기가 되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꼭 뭐 억지로 지어냈다라고 보기보다는 나의 발전된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팩트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팩트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그때 두 번째로 드렸었고요. 세 번째로는 행복해지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내가 더 행복해지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게 이것도 생각보다 어렵죠. 그래서 모든 것에는 참 쉬운 게 없더라라는 생각 첫 번째로 들게 되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도 자연히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행복해지려고 애를 써야 더 행복해지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는 용기가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존감에 대해서 드렸던 이야기가 저는 언제나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나는 어떤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하고 있나요? 라는 거죠. 나는 이제 뭐 못해. 나는 원래 이런 거 잘 못해. 영어 못해. 뭐 못해. 저희 어머니가 20년 전부터 그러셨어요. 나는 영어를 못해서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여행 가서도 영어를 좀 썼으면 좋겠는데, 정말 영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엄마는 왜 영어를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처음 영어를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운다고 했는데, 거리 GIRL인데 그렇게 안 외워지더라. 나는 항상 GILR이라고 했다 혼났어.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살면서 누구한테 혼나보는 일이 거의 없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 한 번 혼났다고 트라우마에 나는 영어를 못해라는 게 박혀 있으셨던 거예요. 그 평생의 그 조그만 사건이었던 그거 하나가 저희 어머니가 평생 영어를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여행 다니면서 영어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난 영어 못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야라는 자기 충족적 예언을 계속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드려도 좀 있으면 뭐 자동 번역기 같은 거 나오겠지 뭐 내가 무슨 영어를 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 그런 거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미래에 거둘 성과를 예측하는 데는 그 사람의 미래상이 훨씬 더 중요한 변수입니다. 과거에 무엇을 만들어 왔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 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부둥켜 안고 있는 나의 미래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쭉 다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리뷰를 해야죠. 자, 주간 리뷰입니다. 주간 리뷰는 언제나 날짜를 쓰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가나 한번 보는 상황인데요. 1월 22일 셀프 피드백 했고요. 다른 사람들과 피드백 저는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의 목표도 여전히 지난주와 같이 회사 업무와 코칭 업무를 잘 정리해서 수행하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꿰뚫는 그러니까 관통하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목표는 뭐였죠? 한번 잘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해야 될 목표가 정해지셨다면 이제 그 다음은 이번 주에 가장 그 목표와 연관된 일들을 쭉 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회사 업무와 코칭 업무를 어떻게 잘 정리해서 수행을 했나. 그런 다음에 다음 주에 조금 더 블록 타임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능하면 2시간까지 늘리려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4시간 이상의 디버크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렇잖아요. 제가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일이 앉아서 제가 해야 되는 것들만 집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시간 이상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그건 있어요. 과연 칼 뉴포트 교수가 말한 디버크가 대체 어떤 것이길래, 분명히 나는 어제도 그제도 4시간 이상은 한 것 같은데 칼 뉴포트 교수가 말하는 만큼의 생산성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디버크를 하는 수준이 그 사람이 말하는 수준에 아직 도달은 못했나 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대신 아주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기는 해요. 이때는 진짜 잘했구나. 짧은 시간에. 그런 시간을 하루에 4시간을 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충분한 그 4시간 이상의 디버크 시간에 이제 밀도를 높이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블록 타임에 내가 여러분들도 참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뭐 다 나름 되게 바쁘셨을 텐데 거기에 하루에 30분만 더 추가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일을 해야 되는 걸 하려면 어떤 것들을 하셨으면 그 시간이 추가가 될까요? 자, 거기 내용을 적으셨으면 이제 그 다음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블록 타임에 내가 만들어야 될 성과물은 무엇인가요? 근데 저는 일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의 메인인 비즈니스 컨설팅에 대한 내용들을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들어가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90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서 박사님이 하는 거에 한 80%까지 일을 하고 싶다. 나도 그만큼의 성과를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또 90일이 지나면 또 전력화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블록 타임에 해야 되는 것들이 쭉 이어졌을 때, 그래서 그것이 이어져서 90일 후에 내가 어떤 정도의 성과를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기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도 적어보시죠.
자, 그 다음은 블록 타임 시간에 나를 방해할 수 있는 하지 말아야 할 리스트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요새 제일 신경을 쓰면서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저희 캠퍼스 관련된 일들인데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뭐 결제 링크 뭐 중요하죠. 결제 링크 만드는 건 중요하긴 하지만 꼭 블록 타임으로 정해진 시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일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뭔가 중요한 게 앞에 있는데 미뤄두고 이런 잡일들을 자꾸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거 지금 시작하면 성과를 내야 되는 게 내가 부담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어쨌거나 블록 타임으로 잡아서 관리하는 시간에는 핸드폰까지 거의 꺼놓고 나서 이런 걸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거에 상관없이 쉽게 진행을 하면 되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캠퍼스 일을 관리하는 것들 중에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은 블록 타임에는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트리거링의 경우에는 뭐 문 열고 나서면서 심호흡하는 거, 전철문 열릴 때 강연 듣게 하는 거 이런 것들 여전히 쭉 이어서 가야 됩니다. 이 트리거링은 저한테 정말 좋은 습관이 되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이 뒷부분에 남은 거 안 쓰신 부분도 차분하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점수 매기는 걸 한번 해볼까요? 점수 매기기를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건강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요번 주를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10점 만점에 그래도 한 8점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운동을 안 한 날이 하루가 있었지만 저녁에 보충을 해놨고 매일 뭐 그래서 계단 오르기 80층 정도 올라가는 거 아침에 하고 나서 시작을 했으니까 뭐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운동 시간 사실 뭐 운동을 하러 가서 운동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뭐 점수도 높일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만 하고 또 많이 걸어 다니고 최대한 계단으로 다니고 이랬던 것들만 해도 한 8점 정도의 점수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플래너 쓰기를 하면서 제가 기상 시간이 다시 일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제 건강 관리 분명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는 지난주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이번 주도 정신이 없이 바쁘다 보니까 서로 신경을 잘 못 써줬던 거. 원래 뭐 크게 신경을 서로 쓰지 않지만 신경을 좀 못 써줬던 게 좀 미안하고요. 그리고 가족들 관계는 여전히 그래도 점수 높습니다. 참 언제나 제가 느끼는 딜레마예요. 가족들의 점수가 높은데 와이프한테 잘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료도 이번 주에 친구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뭘 한 게 없어요. 그냥 계속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반성을 하고 있고 대신 오늘 제가 강연장에 가면 강연장에 오시는 분들을 저는 동료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죠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꿈과 연계된 목표는 정말 예전보다 많이 점수가 높이 나와요. 계속 9점, 10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강연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 꿈과 연계돼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고 있는 날이어서 정말 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일 자산 관리에 대해서는 네, 10점. 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국내에서도 최고 수준의 그런 뭐 이런 분들인 거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는데 그냥 그래요. 그래서 신기한 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벤처기업에서 CB를 발행하는데 투자를 하면 그 소득공제에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참여도 해보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모르지만 참 그런 것들에 대해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취미생활. 취미생활은 아침에 플래너 쓰기가 취미생활이죠. 그 외에 취미생활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는 그것은 취미생활이 아니다. 만약에 제가 누구한테 코칭을 받으면 그 사람 저한테 그럴 거예요. 그런 거 말고 혼자 정말 즐겁게 하는 취미생활도 있어야 돼요 라고 말할 거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플래너 쓰기가 취미생활이긴 하지만 또 다른 뭔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도 있어야 되는 게 맞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성은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즐거운 생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안정성의 점수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요새만 같으면 정말 일들이 다 잘 될 것 같아요. 실제 일이 너무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좋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배우고 도전하는 것도 뭐 많진 않았지만 새로운 일을 공부하는 것들이 있고요. 모험 점수는 아무래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뭐 새로운 모험이 어느덧 익숙해지고 있는 거죠.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있고 대신 이제 함께 그런 비즈니스 컨설팅 미팅을 가서 제가 이제 배워야 되고 하는 것들은 이제 배워지고 하면서 제가 점점 모험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총점은 79점이고요. 지난주랑 비교해 보니까 동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하고 그냥 비슷비슷한 하루를 살았구나, 한 주를 살았구나. 그러면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도 79점 정도면 80점에 육박하니까 굉장히 나름 좋은 점수였다고 선방한 점수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께 점수를 잘 매겨보시고 지난주와 비교를 꼭 해보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비해서 어디가 좋아졌는지 그리고 어디는 안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플래너 쓰기 기본 얘기는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럼 이제